WTF 서밋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 기조 연설로 폴 김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부학장님을 모셨습니다. 폴 김 부학장님과 함께 다시 배우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쟁 상황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든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첫 번째로 폴 김 교수님과 함께 중요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폴 김 교수님과 함께 정말 이 경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베이에리어를 날았습니다.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정말 했는데요. 가까이서 보는 베이에리어 정말 달랐고, 가깝게 그리고 멀게,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도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가깝게 그리고 또 약간 멀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비행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운전하신 분이 있어요. 비행기를 운전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폴 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운전, 이게 사실 일반 자동차 운전이 아니라 이 비행기 운전인데 쉽게 하지 못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경비행기 운전을 코로나, 처음부터 배웠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배우셨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파일럿 라이센스를 취득한 건 2019년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준비를 해서 이제 취득을 했고요. 2022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계기 비행 자격을 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금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는 이 시간이었는데, 이 도전하는 이런 계기를 제가 또 가질 수가 있어서, 또 비행을 하면서 또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돼서 상당히 너무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파일럿 라이센스를 갑자기 도전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스탠포드에 재직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챕터를 넘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스탠포드에 재직하면서 제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해 왔던 그런 교육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지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 모바일 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 교육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그 아이들도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그 한 번 그런 오지로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고 쉽게 가고 하면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스탠포드 대학원에 저희 학생이 한 명이 왔는데, 그 친구가 파일럿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스탠포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일럿으로서 또 카나다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카나다에는 부시 파일럿이 많다. 그러면서 또 자기 본인도 이런 오지에 가서 교육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스탠포드에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추천을 했고, 그 친구가 이제 좋게 생각해서 이제 스탠포드에 이제 대학원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내가 이 부시 파일럿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지에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자주 쉽게 가면 이런 프로젝트 진행이 더 수월해지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파일럿 라이센스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고요. 또 상당히 리스크도 따르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많이 있었죠. 내가 과연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저런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스탠포드에서 20년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이제 제가 교육자로서 항상 많은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나의 또 새로운 역량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페인팅도 배워서 그림도 그리면서 또 미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미술 재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있는 교육 분야와 또 미술계와
또 그런 물감이라든지 그 미술 재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상당히 그 배울 게 많고 연결성이 더욱더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럿 라이센스 항공 쪽으로 제가 가보면 또 어떤 새로운 연결점들이 생길까라는 또 기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일럿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제가 작년 가을에는 최초로 저희 다른 파일럿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오지로 이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런 그 항공 또 비행을 통해서 오지에 많이 자주 쉽게 가면서 교육 프로젝트를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제 초대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거 일생일대 한번 있을까 말까라는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언제든지 실리콘밸리에 오시면 배 에리어 투어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남미나 다른 데 오지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함께 참여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지금 좋은 취지거든요. 남미에 이제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배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일 이 팬데믹 이후에 또 지금 전쟁 상황이고 이 이후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빈부격차, 정보격차보다는 저는 좀 기회 격차가 좀 큰 게 나온 게 누구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돈보다는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해서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건데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이게 도전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지금 뭐 돈이 없다 또는 뭐가 없다 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도전하고 한 발짝 더 나가면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교수님은 이제 남미에 있는 그런 교고지에 있는 학생들이 그 교육의 기회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 컨퍼런스에 와 계시는 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변화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거를 지금 다들 막막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다시 배우다라는 책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고 꼭 필요한 질문들 27가지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현대 시대에 사는 특히 젊은 분들께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하나하나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그 질문이 있어야만 어떤 시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걸 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정적 질문을 해 나가다 보면은 나의 새로운 그 역량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한번 추구해보고 혹시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역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엄청난 역량들이 있는데 단지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또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아니면 두려워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묻어두고 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에서 20년 넘게 재직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 경험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도전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전과 함께 또 새로 발견된 나의 역량을 활용해서 더욱더 나아가서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구상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기대와 아주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파일럿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많은 파일럿 친구들도 알게 됐고 또 그 파일럿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그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유기견을 찾아서 배달을 하는 일도 있고 또 자연보호를 위해서 생태계를 연구하고 그 서베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고 또 뭐 바다에서 그 고래를 따라다니면서 그 추적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보호와 상당히 공공의 선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한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무섭지 않았냐, 두렵지 않았냐, 그거 힘들지 않았냐 그러는데 다 맞습니다. 예, 힘들고요. 예,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하면 두렵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것은 큰 리워드가 없어요. 리스크가 클수록 리워드가 있고 두렵고 힘들고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일일수록 그만큼 리워드가 있고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 비행을 시작할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이랬었는데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걸수록 도전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령이 생기고 내가 어떤 것이 정말 위험한 건지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도전되는 것을 익숙해져라. 그냥 익숙해지다 보면 거기서 많은 요령이 생기고 거기에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면서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비행하셨을 때 샌프란시스코 공항 위를 그렇게 낮게 네, 지나갔잖아요. 비행기 막 이륙하고 착륙하고 바쁜 네,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 또 타워 그 관제탑과 저하고 교신을 계속 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그런 바운드리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안전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너무 나의 그 기술이나 이런 실력을 과장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어떤 연습을 통해서 더 훈련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꾸 평가하는 거죠.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서 시도를 하면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렵거나 도전되거나 했을 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라. 그 시간을 자꾸 갖다 보면 그냥 일상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오시면 또 제가 보여드리고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를 또 애플, 구글, 페이스북 하늘에서 보는 느낌은 또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볼 땐 되게 막 그랬는데 위에서 봤을 땐 이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이 실리콘밸리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전에 그 스타트업을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 베이 투어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많은 그런 엄청난 기업들이 있는데 저 기업들보다 더 높고 더 큰 기업들을 자네가 한번 세워봐라 하면서 이렇게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갖고 부딪혀보고 두려웠거나 아무리 어렵거나 해도 일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그냥 또 별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산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산을 올라갈 땐 되게 힘들대 막상 올라가 보면 할만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밑에서 볼 땐 되게 높고 크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할만하다. 그리고 또 그걸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때는 할만해. 그냥 해봐. 뭐 나도 했는데 이런 그렇죠.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께서 자꾸 새로운 역량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두려움을 맞서고 일상을 만들어버리고 하면 뭐 엄청난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에피스를 감은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New Normal, 그다음에 Hyper Self Regulativity, 그다음에 Relearn. 이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뉴 노멀 시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또 내가 그 새로운 그 뉴 노멀 속에서 서바이벌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어떤 위기의 그런 느낌을 이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세 가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두 부류의 그룹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리러너 할 수 있는 그룹과 리러너 할 수 없는 그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배우다라는 그 relearn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지식,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다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hyper self regulativity 같은 경우에는 극 자기 주도력.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극 자기 주도력이 그럼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앞으로 지금 급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쪽을 본다면 뭐 웹 3.0 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미래의 어떤 그 직업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관심보다는 미래의 직업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나이별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어떤 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떤 텐저블한 거 이렇게 뭐 만질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고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non tangible 것들 만질 수 없고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을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창출시키고 이 새로운 경제에서 그런 것들이 통화가 되고 또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가 창출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폴 킴이라고 하고요.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의 부학장으로 현재 있고 20년 넘게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그 교육공학 관련된 수업들을 해왔고요. 또 MOOC 수업이 있죠.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같은 것들을 해왔는데 전에 했던 MOOC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Designing a New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다 그런 수업을 제가 진행했을 때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한 2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수업을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스탠포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탄자니아에서 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새로운 그런 교육과 훈련과 이 트레이닝 그런 환경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모바일 폰 하나 가지고 탄자니아에서 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놀라워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그 지역에서 그 새로운 교육 환경을 디자인하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을 때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EIR, Entrepreneur in Residence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에서 엑스퍼트들, 상당히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에듀텍 기업의 그 CEO나 C-level executive 그런 분들을 모셔서 스탠포드에서 학생들과 함께 창업도 하고 또 펀딩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저희 교수진과 함께 새로운 그런 솔루션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러닝 챌린지라는 그런 이니시티브를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공학과 관련된 에듀텍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창업을 할 때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또 외부의 펀딩과 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랩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AI가 연계된 그런 플랫폼, 러닝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챕터를 또 나 인생에 있어서 좀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럿이 되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2019년에 파일럿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랬던 것 중에 이제 큰 이유가 저희 스탠포드의 그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을 온 학생이었는데 부시 파일럿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그 학생 자체도 또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그런 교육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파일럿이었는데 저한테 그 어느 날 오후에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제가 바로 저거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20년은 또 어떤 또 이 삶의 방향을 또 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도전이 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럿에 도전하게 됐는데 파일럿에 도전하면서 상당히 그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비행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5C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C라는 걸 아마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4C라는 게 이제 미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그 역량들 중에 creativity, 그다음에 collaboration, 그다음에 critical thinking, 그다음에 communication, 이 네 가지의 그 중요한 역량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두 가지의 역량이 좀 더 추가돼야 된다. 21세기 진정한 어떤 리더,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한 역량들이 있다 얘기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compassion과 commitment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그 컴패션, 궁휼한 마음을 갖는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성의 존중, 그다음에 그 평등성, 그다음에 이제 포용성과 관련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컴패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더 하고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커밋먼트라는 것은 그런 과연 역량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뭐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들도 갖고 뭐 이런 게 좋겠다 하지만 커밋먼트가 없으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결심을 했지만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6C라는 부분을 제가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강연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행에서의 5C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행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을 할 때, 이륙을 할 때, 뭐 착륙을 할 때, 뭐 비행을 해서 뭐 밤에 아니면 뭐 구름 속에서 뭐 잘 보이지 않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또 유능한 파일럿이 되려면 많은 훈련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쉽지 않은 상황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고도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직접 경험한 것이고 또 제가 출간한 그 다시 배우다 Relearn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밤에 비행을 하는데 모든 전원이 다 꺼져 버리고 계기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했고 그것을 해결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나한테 정말 적절하고 제일 좋은 일인가? 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에서 과연 그렇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고도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잘 모를 때 해야 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던 뭐 이 직업을 가지고 살던 뭐 여러 가지 그 혁신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C가 과연 무엇인가? 첫째, 내가 어디에서 지금 가는지 뭐 방향을 모르고 고도를 모를 때는 climb. 그래서 첫 번째 C는 climb입니다. 일단은 climb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클라임을 하면 어떤 산에 부딪힐 확률이 일단 적어지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충분히 클라임을 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 주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C는 climb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circle입니다.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돌면서 내 주변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climb, circle.
네. 그 다음에 conserve입니다. conserve는 뭔가 이 에너지를 아니면 그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면 burning rate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 expense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런웨이가 길어서 좀 더 버티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limb, circle, conserve가 그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communication입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confess입니다.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고백을 하라? 비행을 하다 무슨 고백을 하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비행사고가 일단 나게 되고 그러면 메이데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상세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타트업에서 창업에서 또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창직을 하는 데 있어서 놓고 본다면 클라이마라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내가 지금 이게 정말 혁신적인 일인지, 이게 과연 어떤 창업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나는 믿고 있어 하고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어떤 뷰포인트를 찾아서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그 창업 문화와 또 이 실리콘밸리의 창업 문화에서도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 어떤 거, 이거 어떤 거 같아? 이 아이디어가 과연 될 것 같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문화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걸 얘기했다가 쟤네들이 내 아이디어를 가져갈까 두려워서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나만 알고 있어야지 뭐 이런 비밀스러운 그런 문화인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뷰포인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알리고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솔루션이 과연 좀 혁신적인 것 같아? 이게 스타트업 아이템이 될 것 같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혼자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기어 나와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높이 올라가서 새로운 뷰포인트로 나의 위치, 내 프로덕트가 어떤 쿼드런에 있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클라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문화 자체가 제가 경험한 것들은 많은 그 연결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포지셔닝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프로덕트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은 여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도 연결성을 가지고 적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클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serve라는 건데요. 사실 런웨이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게 창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테이크오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런웨이가 끝나고 그냥 크래시하고 끝나버리느냐 이것을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역량도 있겠지만 또 어떤 투자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컨설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이 런웨이 랭스를 정확히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 메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트에서도 저희가 본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저런 분들을 우리 뭐 어드바이저로 모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도 하고 내가 이메일을 한다고 해서 답장을 과연 해주겠어? 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여기 스탠포드에서도 학생들에게 스타트업 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100가지 실수할 거 안 될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올 거라는 거에서 실망할 필요 없고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고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100번 오케이라고 하니까 뭐 이메일 안 왔어 오케이 안 왔음 뭐 했는데 안 됐어 실패했음 그럼 그냥 체크마크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서 우울증을 유발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100개 중에 하나구나 체크하면서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이메일이 안 왔으면 다시 한번 또 이메일 해보고 또 전화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분명히 그런 컨시스턴트한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성공할 수 있다. 분명히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어떤 학생이 자기 60번을 투자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59회를 실패했고 60회 때 그게 이제 된 건데 그 친구가 59회 동안 계속 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회 때 그 사람이 결국은 투자를 받았는데 $14 million 받았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를 결국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많이 합니다. 너 60번 실패해봤어? 60번 실패 안 해봤으면 60번 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만약에 60번을 체크했는데도 그래도 투자를 못 받았다면 내가 투자할게. 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저한테 다시 60번 체크하고 온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다 잘 된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말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 중에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confess를 하라는 그 5C에서 이제 마지막 C, confess를 하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는데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진솔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 할 때 이제 피치덱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막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프로젝션이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상당히 포지티브한 레비뉴 뭐 이렇게 돼서 프로핏이 언제부터 생기고 뭐 엄청난 숫자들을 막 적어놓고 이러는데 그거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런 피치덱이 좀 리즈너블하지 않다라는 게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솔하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한 내가 정말로 없는 것들, 내가 정말 갖추지 못한 역량이 있다면 팀을 구성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팀을 그 팀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스타트업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투자자의 이제 피칭을 할 때 우리는 이것도 갖췄고 저것도 갖췄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리뷰를 하는 그 저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뭘 안 갖췄는지를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약한지, 나의 어떤 약한 점을 잘 모른다, 내가 뭘 못 갖췄는지, 우리 팀에 없는 거를 모른다라는 뜻밖에로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진솔하게 고백하라. 그랬을 때 저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혁신적이고 좋은 방향이고 스타트업으로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는 이런 팀원이 하나가 부족하다. 우리에는 이런 역량이 부족하다. 도움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저지들이 더욱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거고 더욱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C, 제가 이제 항공계 그 인더스트리, 에이비에이션 인더스트리에서 배웠던 것을 이 실리콘 혁신에 직접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5C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Relearn, 다시 배우다라는 책에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아직까지도 이제 with 팬데믹, with 코로나 지금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 5C 같은 것을 잘 생각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더더욱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나를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력. 제가 자기주도력이 아니라 극자기주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그 이코노미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이 상당히 더욱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코노미가 될 것이다. 왜냐? 웹3 같은 걸 봐도 거기서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같은 것으로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에 있어서의 그 이코노미가 성장을 뭐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개인 미디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컨텐츠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와 그 타입, 많은 것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극 자기 주도력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생각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다.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배운다는 게 어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만 믿고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 새 술은 새 보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그런 새로운 클린 슬레이트를 생각하면서 내려놓고 다시 배우는 자세로 나아갈 때 아마 더 확실한 그 성공의 확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짧게 이렇게 여러분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시대, New Normal, Hyper Self-Regulativity, Relearn.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든지 직업을 구하시든지 실리콘밸리에 오셔서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데 어떤 참여를 하시든지 뭐 이런 거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든지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나 반갑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를 하늘에서 한번 보고 싶다. 땅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하늘에서 한번 보면 또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연락을 주시면 실리콘밸리, 애플, 구글, 페이스북 여기 많은 엄청난 회사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또 새로운 생각들이 날 수 있고 얼마나 이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작은 건지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기에 있는 어떤 그 유니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유니콘을 만들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실리콘밸리를 다른 데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 일에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새로운 직장을 얻으시는 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환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